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치유 비책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도 시청자의 사연 한 통이 접수가 됐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오늘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3세 주부 명순입니다. 네.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남편과 단둘이 인생 후반 편히 지내려고 하는데 건강이 발목을 붙잡네요. 남편은 고혈압을, 저는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5년 동안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는데도 쉽게 낫지가 않네요. 우리 같은 만성 질환은 조금의 생활 습관만 바꿔도 개선이 된다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치유비책에서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중년 부부의 사연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만성 질환 치유비책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김이승남 원장님 그리고 한의사 손영석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민숙 씨.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주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입고 나오셨네요. 예. 봄이 기다려집니다, 벌써부터. 네, 맞아요. 예. 네. 자,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 부부처럼 꾸준히 병을 달고 사는 걸 이제 우리가 만성 질환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다면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우리가 2015년도 통계를 봤더니 11개 주요 만성 질환으로 아는 사람들이 네. 무려 전체 인구의 28.5%. 10명당 3명 정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고혈압이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했고요. 네. 2위가 신경계 질환, 3위가 바로 이제 정신 및 행동장애, 네. 4위가 당뇨병, 네. 5위가 간질환 순으로 저렇게 많습니다. 지금 나왔네요. 예, 1위가 고혈압이죠. 고혈압이고. 근데 몇 명당 한 명이냐 성인 10명당 3명 꼴입니다. 굉장히 이게 이제 2015년 통계인데 네. 2016년 작년 통계까지 하면 고혈압이 더 월등히 앞서지 않을까? 요즘 상황 자체 때문에. 그렇죠. 열받으니까 더 올라가죠. 예. 저희 사연 보내 사연에서도 나왔는데 네. 고혈압이 1위인 이유가 있나요? 고혈압이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혈압이라는 거는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2차성 고혈압이 있는데 네.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심장 박출량이 올라가면서 네. 그러니까 피를 많이 내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끝에가 여기 피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히니까 또 세게 보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노령화입니다. 노령. 나이가 점점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니까. 두 번째는 뭐냐? 늙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슬픈데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또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되는군요. 혈관이 안에가 녹슬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이제 서구화 식단, 그다음에 비만, 네. 당뇨병, 예. 스트레스 예. 이런 모든 게 다 과도한 음주, 과도한 흡연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슬픕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의 원인을 뭘로 잡고 있나요? 예,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이라는 딱 단어로 정의를 해놓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비슷한 유로 얘기를 하는 게 뭐 강양상항이다. 아니면 강양상항. 심화상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이나 심 쪽에 있는 열이나 기운이 위쪽으로 뻗쳐서 생기는 병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탁증과 허증 이런 식으로 보는데 탁증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뭐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피가 잘 돌지 탁해지는 않아서 경우.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허증, 혈어나 기허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피가 잘 돌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라고 하는데 솔직히 하면 힘이 없어서. 피가 잘 안 돌면 원래 저혈압이 생겨야 되는데 왜 고혈압인가 싶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원래 이제 저혈압이 생겨요. 네. 저혈압이 생기다가 이제 피가 계속 안 도니까 몸에서 그걸 좀 더 세게 돌리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에서 세게 내보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혈압이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내 몸도 살려고 네네네.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고 막 밀어내는 상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그렇습니다. 경우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 보통 내가 고혈압인지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우연히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해요. 충격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고혈압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도 건강진단을 최근에 받았는데 고혈압이 고혈압?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저는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안 되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의사 가운형 고혈압이 아닌가 싶어요. 의사만 보면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만 보면 와서 사람이 250, 230 올라가요. 아니 근데 그 집에 긴장 가면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아요. 예. 아니 왜냐면 가서 혈압을 재려고 하니까 내가 높으면 어떡하지? 이랬더니 긴장이 되면서 심장이 좀 뛰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의사인데 저도 그렇게 떨려가지고 잴 때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신기한 분이시죠. 자가 진단하는 이런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한번 보면요. 네. 뭐 이제 대부분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은데요. 네, 네. 뭐 어깨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붓고, 뭐 저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두통, 네. 그다음에 이명, 네. 그다음에 코피가 뭐 자주 난다든가. 그 출혈이라는 게 예, 그다음에 얼굴이 많이 빨기
붉어지면서 예. 눈도 새빨개지고 예.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네. 하면은 아 내가 고혈압이 좀 있나 하면서 좀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아 내가 고혈압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근데요, 있는 저기 거죠. 네. 두통, 어깨 통증, 네. 안면 홍조, 저건 갱년기 증상하고도 그렇죠. 관계가 예, 있잖아요. 비슷하죠. 갱년기도 사실 50대에서부터 들어가니까 네네네. 역시 이게 고혈압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병이다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예, 네.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네. 고령화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김수 씨가 했지만은 네. 그 갱년기가 딱 지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딱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 전까지 나오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뭐냐? 여성의 혈관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하고 그 전까지는 고혈압이 훨씬 적습니다. 네, 이게 네, 뚝 네.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확 생기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저 고혈압 증상이 생긴다. 아까 그 송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가 진단을 해봤더니 아우 나도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거를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이 상황 자체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승화 원장님께서 고혈압에 좋은 식재료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잔뜩 쉽게 가지고 해서 나오셨네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고혈압이거든요. 근데 연세가 또 집안 내력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없어요. 와. 왜? 습관을 잘하고 관리를 가장 중요한 게 예방하는 거. 살안찌게 하고 하면 좋기 네. 때문에 아니, 지난번 보니까 술도 많이 드시던데. 네, 뭐 한 명 정도 먹었죠. 뭐 같이 드셨잖아요. 저보다 2배 드셨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갑자기 왜 서로 아, 누가 시작했죠? 싸우지 마시고요. 예, 정말 원장님 관리를 잘하시는 예. 느끼는 게요. 예. 두 분이 사실 술인 척하면서 두 분 다 물을 드시더라고요. 아. 술반, 물반. 맞죠? 아 이거 이분은 레몬을 가지고 다니면서 네, 술에다 타서 그러니까요. 드시더라고요. 아, 이거 합시다. 자 이렇게 더하면은 예. 폭로가 되니까. 네. 꼭 중요한 게 보겠습니다. 뭐냐? 예, 예. 우리가 혈압이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짜게 먹는 거거든요. 네네. 그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그 나트륨을 빼내는 게 뭐냐? 바나나, 네. 토마토 바나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다음에 토마토, 아주 고구마 네. 이런 감자 같은 것들이 칼륨이 많아요. 아. 그래서 칼륨이 나트륨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예. 염분을 배출해주는 게 좋고 그 옆에 뭐 있죠? 요구르트. 우유하고 요구르트. 요구르트 있잖아요. 네. 이건 뭐가 좋느냐? 얘네들은 칼슘이 많아요. 네. 또 칼슘이 많게 되면 얘가 바로 나트륨을 바깥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럼 칼륨과 칼슘이 나트륨을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칼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 칼자를 쥐고 있죠, 걔네들이. 정말 칼 같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바로 요건데, 이건 바로 올리브유인데 네. 여러분들이 그 지방산 하면 오메가3 굉장히 좋아하죠? 네, 오메가3 뭐에 고등어. 맞죠? 고등어. 고등어. 네. 오메가6. 오메가 6? 스는 좀 식물성 생소한데요. 기름 다. 들깨 뭐 다 이런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오메가9입니다. 나이. 오메가9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369네, 얘는 369. 네, 369. 그래서 네. HDL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올리거나 네. 좀 저장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올리브유하고 아보카도에 맞습니다.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 예.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딴 걸 드시면 오메가3 식수를 드시더라도 오메가9이 있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를 아보카도. 꼭 들어야지만 혈관 건강이 좋습니다. 선생님, 올리브유 그러면 엑스트라 버진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엑- 일반적인 것도 괜찮아요? 아, 등급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등급. 괜찮은데 엑스트라 버진이 더 농도가 더 높아요. 네. 근데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네. 근데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절대 요리해서 먹고 저기 뭐지 불로 달구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럼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예. 그 마지막 여주는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딱 때. 아, 나중에? 나중에. 잘못 갔다 왔어요. 방송상으로는 거기다 안 같이 묶어 놓으시고 제가 나중에 묶어놓은 거 한다고 아닙니다. 하니까 굉장히 네. 궁금해지네. 아유, 진짜 예.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이승남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네.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스트레칭, 뭐 운동법 네. 이런 거 알려드리면은 네. 아, 오늘은 운동까지 하는 거예요? 네. 송 원장이 예. 직접? 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예. 아침 여왕님께서 아, 네. 제가 나가야 됩니다. 예, 아침 여왕 네. 준비된 아침 여왕님이십니다. 사실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매일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하십시오라는 제안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혈압 예, 예, 높으신 분들 너무 갑자기 과도하게 한꺼번에 하는 혈압을 건 올리면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적절한 어떤 강도가 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에는 예. 야외보다 실내가 더 나을 것 예, 같죠. 맞습니다. 네. 근데요,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좋은 걸 아시면서도 안 하는 분들이 좀 그렇죠. 많더라고요. 김효 씨는 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열심히 네. 합니다. 귀찮아서 그렇죠. 뭐. 네. 예, 누우셔서 네. 아주 편해요. 그냥 간단해요. 네, 네. 네. 손을 올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간단하다고 합니다. 다리도 올려주시고 다리. 예. 예. 아, 다리도 위쪽으로 뻗어서 네.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흔들어 주시면 돼요.
아, 그냥 흔들리면요?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예, 끝이에요? 예, 이렇게만 흔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데? 네, 왜냐면은 이제 네. 손발에 이제 혈관이 거의 한 70%가 네, 이렇게 네. 모여져 있는데 네. 끝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네. 이쪽에 저리고 이러는 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위로 이렇게 드는 이유는 밑으로 이제 내리기 심장 위해- 쪽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쉽게 갈 수 있도록 선생님, 이렇게 순환을 몇 시켜주는 분요? 한 5분에서 10분 5분. 정도 하면 되는데 꽤 힘들겠는데 근데 요 정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요. 어느 김민숙 씨 보면요. 네. 죄송합니다. 요 자세를 강아지 자세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왜 네, 백을 넣어주면 네. 좋아가지고 이게요. 네, 발라당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이게요, 별그대에서 전지현 씨가 네. 치맥 드시고 난 다음에 아, 해요? 살 빼야 된다고 밤마다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의외가 생긴 게 아까 저기 혈압 올라가는 것 중에 원인이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하나 네. 심박출량이 많아지는 거, 하나 말초혈관 장애 저항이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 말초혈관 저항을 없어지니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일리가 있는 네. 운동이에요. 보니까 네. 좀 전에 한 제가 5분 손이 정도. 좀 굳었었고요. 사실 예, 저는 예, 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항상 아, 손이 뻣뻣한데 예. 하니까 좋네요. 어, 네. 지금 한 1분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효과를 보신다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 실제로 한 5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승현 원장님, 네. 저는요 학교 다닐 땐 진짜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네, 네. 요즘 의사 선생님 말씀 진짜 잘 듣거든요. 네.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먹고 먹으라는 거 막 네. 골라서 먹는데 만약 저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좋은 음식 먹고 이러면은 이런 병들은 한 몇 %쯤 제가 확실하게 예방할 수 그대로 있어요. 따라서 하면서 특히 살이 안 쪄야 돼요. 네. 음식 그대로 짜게 먹지 말고 이런 거 네, 잘 네. 따라서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90% 이상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90% 이상. 그럼요. 아,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믿음이 한 가네요. 증인이니까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원장님 정말 오래 사시겠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저희가, 고혈압 네. 얘기를 해봤고. 예, 이번에는 네. 만성질환 또 다른 당뇨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까 그 네. 사연 보내주신 김명순 씨가 이제 당뇨병에 네, 네. 걸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렇게 당뇨병이 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당뇨병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1형 당뇨병. 이건 처음부터 인슐린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 예. 제2형 당뇨병은 뭐냐? 아까 고혈압랑 비슷하게 서구화된 식단 때문에 지방 많이 먹고 그다음에 단 거 많이 먹고 인탄수를 많이 먹는 거하고 네네. 특히 우리가 그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관계가 많이 됩니다. 네네. 갑자기 스트레스가 꽉 쌓이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서 과도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얘가 어디 가느냐? 우리가 그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췌장에 있어요. 네, 췌장. 베타 세포라고 있는데 예. 얘가 그걸 공격을 받아서 망가져 버려요. 아.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상대적으로 확 내려오기 때문에 네.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형 당뇨병 생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인데 그렇죠. 정말 답답한 건 스트레스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스트레스 수치를 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막 그런 게 네.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보여요. 보여요.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보여요. 받지 말아야지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우 정말 갑자기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보면 진짜 알 수 있는 게 아, 이 사람이 뭔가가 지금 피곤하구나. 내지는 네. 아, 뭔가 좀 짜증이 나는구나. 이런 이제 상황 자체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주위 스트레스 사람 상황 말씀을 자체가. 잘 들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네. 이렇게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처음 증상을 알지 못해서 한참 네, 네. 진행될 때까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은 네. 뭐 목마름, 체중 감소, 뭐 다식증, 소변량 이렇게 나오는데 네. 당뇨의 큰 세 가지 대표 증상은 다음, 다뇨, 다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제 3다가 당뇨의 특별한 이제 증상인 건데 네, 네. 이제 몸 안에 혈 속에 이제 당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네네. 소변으로서 이제 빼내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소변량이 많이 늘어나요. 소변량이 늘어난다. 네, 소변량이 늘어나고 또 소변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아. 목이 자꾸 말라져요. 아, 목이 마르고. 네, 목이 말라지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소변을 많이 배출하게 되고 계속 목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르고. 먹게 되고 계속 소변을 많이 나오고. 아. 그리고 그다음에 당을 자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니까 저장을 예. 못하고 내보내게 되니까 내가 계속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체중이 감소하게 돼요. 많이 먹는데 체중이 감소한다.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내가 자꾸 이런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혹시 있나 하면서 좀 의심을 해볼
상황도 있는 겁니다. 이 원장님.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소변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왜 이제 요즘에 그 물이 고여 있잖아요. 네. 소변을 보게 되면 거품이 막 부글부글 이는 네. 경우에 네. 이것도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거기서 단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말씀하셨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 거품이 많이 나는 거는 단백뇨가 많아요. 혈뇨나. 그리고 단내가 많이 나는 건 당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캐스터이 가지가 나와요. 다 예. 이유가 있는 거네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단내가 나거나 거품이 많이 날 때는 꼭 검사를 받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당뇨병에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네, 보면은 궁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췌장의 크기가 한 70% 작대요. 작아요? 예, 그게 이제 작아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좀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서양 사람들보다 췌장이 좀 작을까?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식습관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이제 식류, 그러니까 육식 이런 고기를 것들을 이제 많이 원래 좀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채식 위주의 채식. 식단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췌장, 그 인슐린이 그렇게 많이 분비시킬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러네. 지금 식이섬유니까. 이제 서구화된 이제 식습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네. 이게 우리 췌장이 그 인슐린이 많이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좀 더 생긴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어르신들 체형 보면은 외국 분들은 이제 뚱뚱했을 때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확 크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배만 이렇게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마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내장 지방이 이제 많은 건데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은 이제 인슐린이 이제 지방을 좀 분해시키고 그다음에 당을 좀 저장을 시키는 기능을 조금 저해를 시킨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원장님 당뇨하면은 합병증이 참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예. 얘기- 당뇨는 네. 당뇨병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다 그러니까. 바로 합병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림이 거예요. 보이겠지만은 예. 당뇨 합병증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오는데 아우. 가장 무서운 게 세 개가 있어요. 바로 눈으로 오는 거. 눈. 당뇨병 만막증 되면 실명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신경으로 오는 거. 예. 신경에서 거의 마비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서 밑에 족부 병변이라고 그랬죠. 네. 발에서 통증을 못 느끼니까 발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괴사가 와서 발가락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네. 그세 번째는 뭐냐? 바로 신장인데 만성 신부전이 오게 되면은 바로 이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장 왜 이렇게 투석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바로 성기능 장애가 오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못하기 때문에 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올 수가 있고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더 많습니다. 아니 그 실제로 네. 제가 어릴 때 같이 그 친하게 지냈던 우리 이웃 아저씨 한 분은 네. 저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진짜 이거 끔찍한 얘기지만 발가락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네. 당뇨병 그럼요.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저도 봤기 때문에 야 이게 당뇨보다도 진짜 합병증이 너무 무섭구나라는 걸 어릴 때 지켜본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네. 관리 안 하셨던 분들이 예. 그렇게 여기는 잘 예. 모르잖아요. 네. 일단은. 예. 요즘은 이제 발병하면은 꼭 약을 챙겨 먹고 네, 이제 네, 관리하시니까 좀 나은데 옛날에는 네, 네. 그랬죠. 예. 예. 음.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당뇨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당뇨병도 예. 또 음식으로 또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장님 좀 소개해 네, 주시죠. 뚜껑을 좀 열어주세요. 네. 자, 초콜릿? 초콜릿과 하나는 뭔가요? 원두커피. 그다음에 원두 커피가 아. 지금 그리고 여주. 안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그게 재밌죠. 네. 네. 바로 그 우리가 초콜릿하고 원두커피가 나와 있는데 네. 네. 우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콜릿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네. 100% 코코아만 들어있는 거. 아. 다크 초콜릿 100%. 네. 단맛이 없는. 단맛이 없는 거.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로 우리가 그 혈당을 떨어뜨려주면서 네. 그 지방을 갖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원두 커피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하지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믹스드 커피는 절대 안 돼요. 라떼 같은 거는 왜?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설탕이 아메리카노. 들어간 원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를 갖다가 일으키는 그 단백질이 있어요. 네, 네. 그거가 축적되는 걸 또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네. 이건 뭔지 아시죠? 여주. 예, 여주. 여주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거고. 예, 여주가 이쪽으로 왔는데 아까 이천에 와 있었어요. 여주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주는 왜냐면 여주하고 우리가 돼지 감자라고 있어요. 네. 네. 바로 천연 인슐린이라는 이눌린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먹게 되면은 바로 당뇨를 갖다가 떨어뜨려주는 네.
인슐린 네.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선생님 됩니다. 여주차 너무 써요. 엄청 써요. 네. 이걸 어떻게 먹는 게 좋냐? 예. 이렇게 말려가지고 네. 차로 끓여 먹거나 예. 아니면 여주를 가지고 그냥 살짝 짜든 다음에 예. 물에 살짝 담궈서 물을 뺀 다음에 데쳐서. 그다음에 데쳐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 조금 네.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여주는. 아니 뭐든지 많이 먹으면 좋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적당히 한 주먹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고혈압에서 당뇨까지 네. 한번 알아봤는데요. 치매도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루긴 했었는데요. 네, 치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요즘 치매 사실 매번 이제 얘기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죠. 치매 같은 네. 경우는 뭐 크게 이제 뭐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뭐 뇌경색이나 아니면 네. 이제 뇌 쪽 출혈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한데 네. 지금 가면 갈수록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인구가 68만 명. 네. 그다음에 와. 2030년에는 127만 명. 아유, 2050년에는 271만 명으로 이제 네. 두 배씩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늘어날 수 네.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기억을 못 하게 되고 치매 있으신 네, 분들 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건망증이랑은 다르게 아예 일 자체를 예. 이제 잊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예, 경우 예.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치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 예. 선천지기 예. 그게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지각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연산이 되지 않으면서 예. 기억을 못 하게 된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이 신, 네. 방광 쪽에 있는 기운을 끌어올려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땐 치매를 좀 치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가장 걱정하는 질병이 이제 치매예요. 네. 사실 다른 거는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치료를 다니고 하면 되는데 이 치매는 내가 저 같은 경우도 걸려서 끔찍한 게 네. 저희가 술을 좀 먹으면은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뭐 요즘에는 술을 잘 안 먹습니다만 예. 그게 끔찍하거든요. 왜냐면은 멀쩡하게 집에 왔다고 하는데 그 어느 순간이 기억이 안 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물건도 이게 다 버리게 되고. 정기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기억을 잃는다? 이거 정말 무섭거든요. 네. 예.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생활 습관이 치매를 유발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뭐 그렇죠. 근데 네. 치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치매는 치매 앓는 환자는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은 행복해요. 왜?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파킨슨병은 본인도 행복, 가족도 해. 파킨슨병은 알지만 못하니까. 근데 이런 거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나오는데 네.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도한 음주. 아유. 예, 두 번째, 야. 과도한 흡연. 세 번째, 비관적인 성격, 저 우울증 같은 사람. 아, 네 번째, 당뇨병. 당뇨는 다섯 번째, 정말 문제가 비만. 있네요. 예. 헬멧 없이 즐기는 스포츠? 여섯 번째 게 좀 이거는 특이한데요? 뭔가요? 헬멧 없이 웃기죠? 뭐 네. 배드민턴 탁구 아니요. 그 헬멧 없이 스포츠를 즐기다가 나이가 머리를- 들게 되면은 머리 네. 부닥치잖아요. 네. 그럼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출혈이 돼요. 아. 네. 그럼 뇌 안쪽에 뇌 경막하 출혈이 되면 걔가 뇌세포를 눌러가지고 네. 바로 치매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게 헬멧을 갖다 꼭 나이가 들면은 자전거 타든지 맞아요, 네. 선생님. 권투 선수 예, 알리. 예. 알츠하이머 네. 쪽으로 많이 가죠. 네, 알리는 아. 알츠하이머 치매 네. 때문에 생겼는데 또 한 네. 가지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뭐가 있느냐. 비타민 B12나 네.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네. 그게 신경에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네. 이런 것을 갖다가 꾸준히 섭취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먹을 경우도 치매가 잘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많은 분들이 막 고스톱도 좀 치시고 뭐 연산도 네. 좀 하고 손가락을 거꾸로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 그러냐. 아까 송 원장님도 얘기했죠.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손가락 운동이라고 있어요. 뭘 네. 하느냐. 오. 박수 칠 때 그냥 치지 말고 네. 손끝이 부닥치게. 손끝이. 그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거. 네. 손가락 당겨주기. 당겨주기. 아, 이렇게 당겨주기. 그다음에 튕겨주기. 네.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눈에 자극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찝찝한 느낌 오잖아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고스톱도 그냥 치면 안 됩니다. 네. 꼭 내기를 해야 돼요. 1원짜리라도 왜? 그래서 계산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산하는 집중해야 능력 때문에, 되니까. 집중력 때문에. 기계랑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랑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요. 자, 혈자리도 있겠죠? 예, 혈자리도 있습니다. 네. 한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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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거요? 나오셔야죠. 예. 예. 좀 앞쪽으로 나가서 그러면 한번 혈자리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는 풍이잖아요. 네네네. 풍을 어떻게 막느냐. 네. 이게 혈자리 이름도 아예 풍부입니다. 풍을 관장하는 관청이라 그래서 네. 풍부인데 네. 위치가 이제 목뼈 사이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네. 뒤통수 쪽에 이렇게 볼록 나온 네. 뼈가 있어요. 뒤통수 쪽에. 네. 뭐 바로 느껴지네요. 밑에, 바로 예, 이렇게 올라가니까 들어가는 부분 있죠. 오목하다가 한번 예. 튀어나오네요. 예, 네. 안쪽으로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쑥 들어가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풍부입니다. 예. 요쪽이 풍부고 아. 요 바로 이제 위쪽
위쪽 이렇게 쭉 한 2c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예. 잘 눌려지지는 않는데 보면 혈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쏙 들어간다 보이죠. 예, 그 부분이 뇌호입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부분, 그 예. 풍부에서 또 한 2cm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 아문이란 자리가 있어요. 예. 이 아문이란 자리는 급소예요, 급소. 예. 여기를 꽉 때리면은 죽을 말을 수가 못 한다고 있습니까?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대화 실조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분들은 이런 쪽을 눌러주면 좋다고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네. 풍을 좀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은 네. 여기를 꾹 눌러주는 것도 좋고 예. 이쪽에 이제 풍산, 찬바람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 따뜻하게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자요, 보호를 선생님? 해주시고 모자 좀 쓰시면 모자? 좋겠네. 예. 모자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네. 목도리를 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으로 아무나 지금 김희숙 건드리면 안 씨가- 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김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모자를 잘 쓰셨네요. 네. 저희가. 그냥 압박을 잘 해주는 없어요.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압박. 조금씩 네. 눌러주는 정도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 아까 그 잡히는 풍부 네. 요 위쪽으로 한 1cm, 예, 밑으로 한 네. 1cm 세 예. 부분을 좀 눌러달라.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요거를 따뜻하게 좀 감싸달라. 네, 네. 예, 요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아무는 보호를 세게 해주셔야 누르지 될 것 말고.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오늘 한국인의 만성 질환, 그 중에서도 이제 고혈압, 당뇨, 치매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좀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원장님께서 추천하는 비책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비책. 네. 항상 질병은 먼저 예방해라. 병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해라. 예.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명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